한 사람이 잘 다려진 정장을 입고 모르는 사람의 손을 잡는데 $50를 지불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낮에 길을 걸으며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부끄러운 물건들을 파는 자판기. 그리고 전 세계 절반은 발을 들일 수 없는 한 섬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의 현실입니다. 정중한 인사와 벚꽃 뒤에 숨겨진 일본은 우리가 일본 문화에 대해 갖고 있던 모든 선입견을 완전히 뒤집는 복잡하고 매혹적인 나라입니다. 수백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 고독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유네스코에 의해 보호되는 수천 년의 신성한 비밀들이 존재하는 나라. 바로 그곳이 일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당신이 일본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일본의 순수한 이미지에 대한 첫 번째 도전은 바로 JK 산업입니다. 일본 도시들 깊숙한 곳에는 고등학생 소녀들이 성인 남성들을 위해 시간을 보내는 일을 중심으로 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 존재합니다. 이 산업은 JK 산업이라고 불리며 그 규모와 문제의 심각성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JK는 조시코세이 여고생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 산업에서는 이 단어가 훨씬 어두운 의미를 지닙니다. 수천 명의 10대 소녀들이 성인 남성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업소가 존재합니다. 이곳에서 남성들은 소녀들과 단순히 대화하거나 어울리는 것만으로 돈을 지불합니다. 밤에 거리를 걷다 보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화려한 불빛이 켜진 작은 바들에서 젊은 여성들이 J-POP 노래를 부르며 중년 남성들이 그들과 함께 춤을 추고 있습니다. 관객들은 단순히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락 콘서트처럼 열광적으로 참여하며 소녀들이 무대에서 춤을 추는 모습에 발을 구르고 손을 흔듭니다. 이 산업은 그야말로 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확장되었습니다. 일부 업소는 남성들이 시간당 요금을 지불하고 고등학생 소녀들과 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른 업소에서는 소녀들이 남성 고객을 따라다니며 동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화는 일본의 애니메이션과 만화에서 오래도록 고등학생 소녀와 다양한 연령대의 남성들 간의 관계를 미화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 덕분에 이 시장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큰 사회적 문제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이를 규제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이 산업은 여전히 법적 경계를 넘나들며 지속적으로 번창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업소들이 비밀리에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거리에 광고를 내고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지역에서 합법적인 비즈니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대 일본 여성들에 대한 놀라운 사실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일본 여성들이 점점 더 일본 남성보다는 외국인 파트너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의 이유를 이해하려면 일본 사회에서 성별 관계에 대한 복잡한 진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 6,000명에서 7,000명 사이에 일본 여성들이 외국인 남성과 결혼합니다. 그 이유와 그로 인해 드러나는 일본 사회의 현실을 알게 되면 정말 놀랄만한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현대 일본 여성들은 전통적인 고정관념에 맞지 않는 인물들입니다. 70% 이상의 일본 여성들이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사무실이나 기술회사 혹은 기업의 이사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며 야망이 크고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결혼 평균 연령은 29세 또는 30세로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일본 남성들로부터 자신의 욕구를 충족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일본 남성들은 감정적으로 부족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생일을 잊어버리거나 사랑해 라는 말을 하지 않으며 로맨틱한 제스처는 직장을 그만두는 것보다 더 부끄럽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일본 문화에서 감정적 절제는 남성성을 정의하는 중요한 요소로 이로 인해 일본 남성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이나 미국에서 온 외국인 남성들은 감정적으로 더 개방적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들은 로맨틱한 놀라움을 계획하고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며 무엇보다도 상대의 말을 잘 듣습니다. 일본 여성들에게 있어서 감정적 연결은 파트너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고독이 전염병처럼 퍼져 있는 일본에서 기업가들은 마치 과학소설처럼 들리는 기상천외한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풍카페입니다.
시간당 $50에서 $100를 지불하면 고객은 낯선 사람과 함께 누워서 물리적인 접촉을 할 수 있습니다. 대화는 필요 없습니다. 단순히 일본 사회에서 점점 더 드물어져가는 순수한 육체적 접촉만이 요구됩니다. 서비스는 예상보다 훨씬 세심합니다. 고객은 손을 잡거나 머리를 쓰다듬거나 심지어 누군가 옆에서 잠자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추가 요금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들은 아늑하고 편안하게 꾸며져 있어 진정한 감정적 연결을 만들어내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이용자들 중 상당수는 하루 12시간씩 직장에서 일하고 그곳에서는 물리적 접촉이 엄격히 금지된 환경에서 일하는 사무직 직원들입니다. 또 다른 이용자들은 가족이 멀리 있어 몇 주 동안 인간과의 접촉이 전혀 없는 노인들입니다. 그 외에도 너무나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물리적 편안함을 느낄 줄 모르는 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산업이 존재하고 번창한다는 사실은 일본 사회에서 고독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보여줍니다. 일본은 공손함과 사회적 조화를 중시하는 사회로 유명하지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고립되어 있어 기본적인 인간적인 연결을 경험하기 위해 낯선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충격적인 점은 이 카페들이 단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객들은 이를 부끄럽거나 절망적인 상황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는 일본 사회가 해결하지 못한 진짜 인간적 필요를 채우는 실용적인 해결책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은 이런 방식으로 기본적인 인간적 연결을 돈을 주고 경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현대 사회에서 실용적이고 스마트한 해결책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고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슬픈 신호일까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일본에는 약 400만 대의 자판기가 있습니다. 이는 대략 30명당 1대씩 존재하는 셈입니다. 많은 방문객들은 일본 자판기의 편리함과 다양한 종류에 놀라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종종 알지 못하는 것은 일부 자판기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금지될 만큼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자판기는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음료, 간식, 일상용품을 매우 신뢰성 있게 제공하며 일본의 품질 서비스와 공학적 기술을 증명합니다. 뜨거운 커피는 항상 뜨겁고 차가운 음료는 항상 차갑고 자판기는 고장이 잘 나지 않거나 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방문객들이 깜짝 놀랄 만한 자판기도 있습니다. 성인 사진집, 속옷, 기타 성인 용품들이 나이 인증 없이 공개적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다른 소비재와 마찬가지로 포장되어 전시되어 있으며 일본의 소매시장에서 일반적인 일환으로 여겨집니다. 성인 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공공자판기에서 이런 상품들을 판매하는 모습을 보면 큰 문화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판기들은 종종 어린이가 자주 오가는 지역에서 24시간 운영되며 대부분의 서양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일본의 접근 방식입니다. 이런 자판기들은 숨겨져 있거나 특별한 경고문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커피나 신문 자판기와 함께 마치 차이가 없는 듯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본 해안에는 여성의 발길이 1000년 넘게 닿지 못한 신성한 섬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낡은 규칙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이 고대의 금지를 여전히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오키노시마는 단 0.7평방킬로미터에 불과한 작은 섬이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성별 제한이 엄격한 장소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고대부터 오키노시마는 바다의 신인 신토 신들의 거처로 숭배받아왔습니다. 이 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남성뿐이며 이들조차도 매우 엄격한 정화의식을 거쳐야만 섬에 발을 들일 수 있습니다. 섬에 발을 들이기 전 방문자는 완전히 옷을 벗고 바다에 들어가 몸과 마음을 정화해야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외국의 고인사들이 방문하더라도 의식을 건너뛰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2017년 유네스코가 오키노시마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성이 출입할 수 없는 고대의 금지를 문화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전통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성평등이 전 세계적인 우선 사항이 된 시대에 일본은 어떤 전통은 현대의 사회적 가치를 초월해 신성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키노시마의 고대 의식들은 1000년이 지나도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신토 승려들은 신성한 장소를 관리하고
전통적인 의식을 수행하며 여성의 출입을 허락하는 것이 전통을 깨는 것뿐만 아니라 장소의 영적인 본질을 훼손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여성을 금지하는 장소를 문화유산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천년된 전통이 현대의 평등 가치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 게이샤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로맨틱한 이미지와는 달리 실제로 게이샤의 역사에는 훨씬 더 놀라운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날의 게이샤는 모두 여성으로 전통 일본 예술에 대한 뛰어난 솜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게이샤는 남성이었습니다. 이 남성 연예인들은 타이코모치라고 불리며 고위 관료들과 사무라이 전사들에게 고급 오락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유머 감각, 음악, 대화술에 능숙하며 고급 사회 모임에서 세련된 오락을 제공했습니다. 사실 게이샤라는 단어는 예술가를 의미하며 성별과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여성 게이샤는 이후에 등장했으며 그들은 노래와 춤, 그리고 남성 고객들을 선호하는 특성 덕분에 점차 주류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성 게이샤는 점점 사라졌고 직업은 여성화되어 그 기원이 가진 남성적 성격은 거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일본에서 남성 게이샤는 손에 꼽을 정도로만 존재합니다. 이들의 존재는 대부분 사람들이 잊고 있는 전통에 살아있는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이 남성들은 여성 게이샤들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훈련을 받으며 샤미센 연주, 고전적인 춤, 그리고 차, 의식 수행 등 전통 예술을 마스터합니다. 놀라운 점은 이 고대 직업이 현대 일본에서도 여전히 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적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게이샤들은 전통 찻집과 고급 오락 장소에서 공연하지만 호텔, 기업 행사, 문화축제 등 새로운 장소에서도 공연을 하며 국제적인 방문객들에게 일본 전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시간을 기준으로 가족이나 배우자를 빌릴 수 있습니다. 이 산업은 매우 성공적이어서 연간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며 가짜 관계가 필요한 수천 명의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개념은 마치 과학 소설처럼 들릴 수 있지만 매우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도쿄와 다른 대도시에서는 특정 기준에 따라 가족을 빌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은 연령, 외모, 성격, 태도에 따라 사람을 선택할 수 있으며 시간 단위나 하루 단위로 예약하거나 더 복잡한 사회적 상황을 위해 더 긴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족 식사에 엄마 역할을 하는 배우자가 필요하신가요? 전문 여배우들이 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결혼식에 혼자 가는 것이 두렵나요? 여러분의 손을 잡고 농담에 웃으며 여러분이 행복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믿게 만들 배우자를 빌릴 수 있습니다. 이 배우자들은 매우 뛰어난 연기를 펼쳐 많은 고객들이 이들이 진짜 가족처럼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시간당 요금은 $50에서 $100 사이로 시작하며 결혼식과 같은 복잡한 이벤트를 위한 하루 패키지는 최대 $20,000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급 서비스는 가짜 결혼식부터 확장된 가족 모임까지 포함되며 모든 상황은 배우자가 완벽하게 암기하고 연기하는 감정적 스크립트를 따릅니다. 그러나 심리적인 영향은 큽니다. 이 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일본 사회가 너무 고립되고 감정적으로 단절되어 있어 사람들이 가짜 관계를 위해 수천 달러를 지불하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고객들은 진짜 가족들에게 실망감을 주지 않기 위해 렌탈 가족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회적 불편함으로 진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관계 구매 산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스트레스가 큰 사회적 상황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 많은 나라에서 타투는 개인 스타일을 표현하는 주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보이는 타투가 있는 경우 온천, 식당, 체육관, 수영장 등 수많은 공공장소에서 출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타투를 가진 외국인들이 차별을 당하며 그들의 타투 때문에 출입을 거부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러한 차별의 뿌리는 일본의 범죄 조직, 야쿠자에서 비롯됩니다.
수십 년 동안 야쿠자는 전통적으로 충성심과 인내, 그리고 조직에 대한 헌신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온몸에 타투를 새겼습니다. 이 타투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고통을 견디고 범죄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을 영구적으로 각인시키는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상징입니다. 이 연결고리는 매우 강력해져서 타투는 일본 대중에게 조직 범죄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일본 사람들은 타투를 한 사람이 위험한 범죄 조직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일부 사실이기도 한데 전통적인 야쿠자 구성원들은 여전히 타투를 널리 새깁니다. 그 결과 많은 공공시설은 안전하고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타투 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한은 미묘한 힌트가 아니라 명확한 규정입니다. 많은 곳에서는 타투가 있는 사람은 국적, 타투 크기, 타투를 한 이유와 관계없이 출입이 금지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방문객에게는 이러한 제한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관광객이 유명한 온천을 방문하려고 전국을 여행해도 대학 시절 작은 타투 때문에 입장이 거부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본 문화에서는 예상치 못한 신체 접촉을 가장 심각한 사회적 위반으로 여깁니다. 일본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이 규칙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문화에서는 무해하고 친근한 제스처로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일본에서는 매우 무례하거나 심지어 위협적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 문화적 규범의 기초는 수세기 전에 개인 공간과 존엄성을 중시하는 개념에서 출발했습니다. 신체 접촉 없이 허락 없이 접촉하는 것은 기본적인 존중과 배려를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서양 국가에서 흔히 사용하는 악수도 일본에서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대신 존경을 표하는 방식으로 인사는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인사의 깊이와 지속 시간은 존경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상급자나 연장자와의 대화에서는 고개를 깊게 숙이기도 합니다. 이 규칙은 모든 형태의 캐주얼한 신체 접촉에 적용됩니다. 누군가의 어깨를 톡톡 치며 주의를 끌거나 등 두드리기 또는 친근한 제스처로 여겨지는 어떤 행동도 일본에서는 매우 불쾌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애정 표현은 더욱 문화적으로 금기시됩니다. 1945년 이전에는 이러한 행동이 공공질서를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전쟁 이후 법은 변화했지만 문화적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이 규칙들이 종종 명확히 설명되지 않고 위반될 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절하게 악수를 하거나 어깨를 두드리려고 했던 방문객은 상대방의 반응을 통해 자신이 심각한 문화적 위반을 했음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사회적 규범에서 외국인에게 혼란을 주는 모순을 잘 보여줍니다. 일본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실외 흡연이 엄격히 금지되고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여겨지지만 식당이나 술집에서는 실내 흡연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모순적인 정책은 일본 사회가 개인의 권리와 집단적 책임을 어떻게 균형 있게 조절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일본은 공공장소에서 간접 흡입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엄격한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학교, 병원, 정부 사무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실외 공간에 적용됩니다. 벌금도 상당히 크며 금지된 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최대 세 6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개인이 제한된 구역에서 흡연하면 최대 2,7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상한 점은 무엇일까요? 바쁜 거리나 공원에서 흡연할 수 없는 반면 많은 식당, 술집, 오락장소에서는 실내에서 흡연이 허용된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흡연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공공의 안전을 고려하여 특정 장소에 실외 흡연 구역을 지정하고 있지만 이 구역은 좁고 답답한 공간으로 수많은 흡연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광객들에게 특히 혼란스러운 점은 규제의 임의적 성격입니다. 흡연이 자유로운 식당을 지나서 밖에 나가면 길거리에서 흡연하다가 벌금을 물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의 논리는 실외 공간에서 간접 흡연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내 정책은 각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일본인들은 이러한 타협적인 시스템에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평가들은 공공의 건강을 위해 흡연 제한이 필요하다면
이러한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전하는 것보다 포괄적인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실내에서 흡연을 허용하고 실외에서 금지하는 것이 원래 법이 설정한 건강 우려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법의 집행은 지역과 지역 주민의 태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실외 흡연 제한이 엄격히 시행되어 자주 순찰을 돌고 즉시 벌금을 부과하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규제가 대부분 종이에만 존재하고 실제 집행은 제한적입니다. 만약 대부분의 사람들의 옷장보다 작은 공간에서 자는데 돈을 지불해야 한다면, 그리고 더 넓은 숙소를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면 어떨까요? 일본의 캡슐 호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개인 공간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새롭게 정의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좁은 공간에 대한 내성에 따라 방문객을 놀라게 하거나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캡슐 호텔은 여행 중 숙박 장소가 부족해서 찾아가는 임시 시설이 아닙니다. 캡슐 호텔은 효율성, 프라이버시, 독특한 경험을 전통적인 호텔의 사치 개념보다 우선시하는 의도적인 디자인 철학을 대표합니다. 각 캡슐은 한 사람이 편안하게 눕기에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며 최소한의 공간을 최적화하는 세심하게 설계된 편의 시설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각 캡슐에는 편안한 매트리스, 부드러운 담요, 독서용 조명, 필수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비록 공간이 제한적이지만 많은 캡슐은 개인용 오락 시스템, 에어컨, 프라이버시, 커튼을 갖추고 있어 놀라울 정도로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경험은 비좁은 상자보다는 첨단 기술로 꾸며진 고치에서 자는 것과 더 비슷합니다. 기본적인 캡슐 호텔은 하룻밤에 약 $30 정도로 여행객들에게 매력적인 예산 옵션이 됩니다. 그러나 고급 캡슐 호텔은 훨씬 더 비쌀 수 있으며 고급 침구, 첨단 에어컨, 전통적인 호텔에 버금가는 추가 편의 시설을 제공합니다. 비용이 문제가 되지 않는 여행객들도 캡슐 호텔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즈니스 여행객들은 편리한 위치와 효율적인 체크인 절차를 높이 평가합니다. 해외 관광객들은 일본 특유의 스타일로, 다른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독특한 경험으로 캡슐 호텔을 찾습니다. 협소한 공간이 불편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힘든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에게는 이 작은 방들이 안전하고 프라이버시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일반적인 호텔 방보다 더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일본의 러브 호텔 산업은 대부분의 국가의 관광 산업 전체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리며 성인 활동을 위한 개인 공간을 제공하는 $400억 규모의 제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본 전역에는 2만 개 이상의 러브 호텔이 있으며 일본의 주요 도시에는 스타벅스와 맥도날드 매장 수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러브 호텔이 존재합니다. 이곳들은 사회의 변두리에서 은밀하게 운영되는 의심스러운 장소들이 아닙니다. 러브 호텔은 공개적으로 광고하며 전문적인 기준을 유지하고 다양한 고객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들 고객층에는 젊은 커플부터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가정에서 프라이버시를 필요로 하는 기혼자들까지 포함됩니다. 러브 호텔의 테마와 편의 시설은 상상력을 초과하는 범위입니다. 손님들은 왕실 스위트룸, 빈티지 자동차, 우주선 또는 인기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판타지 공간과 같은 다양한 스타일의 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방은 헬로키티 테마로 꾸며져 있으며 다른 방은 슈퍼히어로 만화 장면이나 역사적인 시대를 재현합니다. 일본의 러브 호텔이 다른 국가의 유사한 시설들과 차별화되는 점은 제공되는 프라이버시의 수준과 서비스 품질입니다. 많은 러브 호텔은 자동화된 체크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완벽하게 보장합니다. 음식은 작은 문을 통해 조용히 배달되며 고객의 신원을 보호합니다. 이 산업은 하루에 약 140만 명의 고객을 상대하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애니메이션 산업보다 2배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 고객층에는 프라이버시를 원하는 커플뿐만 아니라 휴식, 오락 또는 단순히 고품질의 저렴한 숙소를 찾는 개인들도 포함됩니다. 비록 이 산업이 성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러브 호텔은 다른 고급 숙박시설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수준의 전문적인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좋은 서비스에 대해 팁을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심각한 모욕으로 간주되어 직원이 당신을 거리에서 쫓아와서 돈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화적 규범은 일본 사회가 일과 존엄성,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간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를 반영합니다. 일본에서의 팁 문화는 직업적인 존엄성과 서비스 품질에 대한 문화적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고객이 팁을 주면 서비스 제공자는 그들의 평소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아서 추가 보상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입니다. 이는 그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직업적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식당, 호텔, 그리고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자신의 급여가 훌륭한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고객이 이미 표시된 가격을 통해 고품질의 서비스를 구매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불은 불필요하고 불쾌감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문화적 규범은 팁을 주는 것이 일상적인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관광객들이 팁을 주려 하면 이를 되돌려주며 심지어 작은 금액이라도 돌려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일부 사업체는 아예 팁을 주지 말라고 명시한 안내판을 게시하기도 합니다. 일본 문화에서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다른 방법들이 장려됩니다. 예를 들어 세심하게 접은 종이접기 그림과 같은 작은 선물이 서비스가 부족했음을 암시하지 않으면서도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말로 감사 인사를 하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는 것이 훌륭한 서비스를 인정하는 더 적절한 방식으로 여겨집니다. 일본의 화장실은 화장실 기술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은 버튼, 제어 장치, 자동화된 시스템이 너무 많아서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이 화장실들은 단순한 화장실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활동을 첨단 기술로 바꿔놓은 정교한 기술 제품들입니다. 전자식 화장실, 즉 워시렛은 1980년대 토토에서 개발되었으며 일본 가정의 80% 이상과 거의 모든 공공시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장치는 물로 청소하는 분사 시스템, 따뜻한 공기 건조기, 난방된 좌석, 탈취제, 그리고 예의상 화장실 소리를 듣기 위해 고안된 소리 효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방문객들, 특히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워시렛을 사용하는 경험은 혼란스러움에서 압도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어판에는 일본어로 된 버튼들이 많아서 어느 버튼이 물을 내리는 버튼인지, 어떤 버튼이 다양한 분사 기능을 작동시키는 버튼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많은 방문객들이 실수로 찬물 분사 모드를 작동시키거나 물소리가 나는 기능을 활성화시켜 당황스럽지만 흥미로운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기능은 기본적인 것 이상으로 발전했습니다. 고급 모델에는 자동으로 좌석을 올려주는 기능, 자가 청소 노즐, 조절 가능한 물 압력과 온도, 심지어 사용자가 선호하는 설정을 기억하는 개인화된 메모리 설정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모델은 건강 지표를 분석하고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여행객들이 이 경험이 전통적인 화장실보다 월등하다고 느껴서 자국으로 돌아가서 워시렛을 구매하기 위해 조사하기도 합니다. 청결, 편안함, 위생을 제공하는 이 첨단 시스템은 전통적인 화장실을 원시적인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일본 문화에서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사실은 겉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식사 도구가 강한 문화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 한 번의 실수로 레스토랑에서 쫓겨날 수 있고 주인에게서 진짜 화를 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에서 젓가락은 단순한 식사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 그리고 영적인 믿음과 연결된 신성한 물건으로 무의식적인 실수가 심각한 문화적 범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실수는 다른 사람의 젓가락으로 음식을 직접 옮기는 것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장례식에서 유가족이 화장실에서 고인의 유해를 옮길 때 사용하는 젓가락을 그대로 모방하는 행위입니다. 식사 중에 이런 행동은 죽음을 기원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모든 사람에게 불행을 가져온다고 여겨집니다. 동일하게 무례한 행동은 밥그릇에 젓가락을 곧게 꽂는 것입니다. 이는 고인에게 향을 바치는 방식과 비슷하며 사실상 식사를 추모의식으로 바꾸는 행위입니다. 레스토랑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목격하면 고객에게 즉시 나가달라고 요청하기도 하며 이는 기본적인 무례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문화적 의미는 젓가락을 사용하는 방식, 젓가락을 놓는 방식, 그리고 식사 중 젓가락을 다루는 방식에서도 나타납니다. 젓가락으로 다른 사람을 가리키거나 테이블 위에서 젓가락을 두드리거나
젓가락으로 음식을 옮기는 것은 모두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되며 예의를 모른다는 인상을 줍니다. 일본인들은 젓가락 사용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며 실수를 즉시 알아차립니다. 비록 그들이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의를 주지는 않지만 젓가락 규칙을 반복적으로 어기면 어색한 상황을 만들고 일본 문화 전통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지 않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일본 문화의 16가지 충격적인 측면을 살펴본 후 한 가지는 분명해집니다. 일본은 관광 책자나 미디어에서 묘사되는 단순하고 조화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이는 고대 전통과 현대적인 압박이 충돌하는 복잡한 나라로 외부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없는 모순과 극단적인 요소들이 존재하는 사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